네, 마지막으로 자산과 그 분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대차대조표 등을 이용해서 가계에 기속되는 전체 자산의 규모와 구성, 그리고 부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5-21은 1970년 이후 가계 총 자산을 국민소득 대비로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총 자산 규모는 현재 GDP의 7배에 달하고 있으며 금융 부채가 1배를 조금 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순자산은 GDP의 6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 비율은 4 내지 5배였으며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인한 등락이 보이지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보다 자산이 더 빠르게 늘고 있고 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자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그래프의 범례에서 현금 및 결제성 예금, 노란색의 표시입니다만 이걸 포함해서 위쪽이 항목이 금융자산이고 아래쪽의 항목이 비금융자산이 됩니다.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면 70년대에는 미미했지만 그 후 급증하였습니다. 아직 비금융자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중요성이 빠르게 커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중에서 비결제성 예금, 즉 정기예금, 이 하늘색인데 규모가 가장 컸지만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여기서 연금은 퇴직연금을 말하는 것인데 초록색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것은 공적연금으로 이루어진 또 사회보장기금, 이것은 빨간 걸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주식, 주황색으로 나타낸 주식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은 소유 집중도가 매우 높은 자산인 반면 보험이나 연금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물 자산은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가 비중을 높여온 데 비해 사업용 자산,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사업용 자산은 1970년대 가장 큰 항목이었지만 그 후 비중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논밭이나 산림,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데 1차 산업이나 자영업의 비중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자산은 개인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자산에 관한 조사는 통상 표본 가구를 조사하는 서베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산은 소득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의 경우는 거래 자체가 없거나 빈번하지 않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소득보다 과소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베이 조사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과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산의 분포를 추정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자료를 이용하는 유산승수법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상속세 자료로 파악된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자산 정보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자산 분포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자가 무작위로 발생한다면 사망자가 소유한 자산의 분포는 살아있는 자의 자산 분포로 볼 수 있겠지만 사망할 확률은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계층별로 차이가 큽니다. 만약 연령, 성별, 계층별로 나눈 집단의 사망률을 알 수 있다면 각 집단별 사망자 수에 그에 해당하는 사망률의 역수, 이거를 유산승수법에서 말하는 승수라고 합니다만 이 역수를 곱해주면 살아있는 인구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망률의 역수를 사망자가 남긴 자산에 곱해주면 살아있는 자들의 자산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예시하면 자산 상위 0.1%가 차지하는 자산의 비중은 8.9%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한 4.1%와 비교하면 그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서베이 자료가 최상층의 자산을 상당히 과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상속법에서도 최상위층의 자산이 과소 파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치밀하고 장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속세로 포착된 자산이 그들의 실제 자산을 모두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자본소득자본화법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금융소득은 소득세 자료에서, 그리고 전체 금융자산은 전수란 국민대차제조표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양자의 비율로 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는데, 이 수익률로 개인의 금융소득을 나누어 그가 소유한 자산 규모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다르겠지만 평균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소득은 국세청의 행정자료로 보정되었지만 최상위 금융소득자의 경우 샘플에 포함되지 않아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국세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구한 자산 상위 0.1%의 자산 비중을 보면 10%로 나와 앞에 유산상속승수법의 결과인 8.9%보다 더 자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림 5-22는 자산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을 국제 비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은 두 가지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는데, 코리아1은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유산승수법으로, 그다음에 코리아2는 분홍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자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자본화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 상위 10%가 65%의 자산을 차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2012년에 과세 단위 기준으로 상위 10%, 1%, 0.1%의 자산 집중도를 보면 각각 77.2%, 41.8%, 22%로 나옵니다. 한국보다 미국의 자산 집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주로 상위 0.1%의 집중도에서 나왔는데, 한국이 10%인데 비해 미국은 22%로 나와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상위 10%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근래에는 50%에서 55%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 비중이 근래에 급격히 상승해서 67%에 달했으며 미국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중은 현재 중국보다 낮으며 미국과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래프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위 1%의 자산 집중도를 보면 상위 10%의 경우와 비교하여 국가별 집중도의 순서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국은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프랑스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성장사 5번째 강의로 생활 수준과 불평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에서 5주차에 걸쳐 주제별로 경제성장의 장기 추이를 고찰한 제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의 제2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을 개항기부터 출발해서 각 시대별로 고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